손면한 박사의 정신건강. 이 시간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면한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정신건강의 주제는요, 사회적 뇌의 형성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뇌과학의 발달로 인해서요, 뇌가 하나의 사회적 기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 이후입니다. 신경세포는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극이 없다든가 상호 관계가 없으면요, 신경세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적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은 신경세포 자체가 서로 공동체 속에서 상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상호 의존성이 없으면요, 세포 자멸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사람은 의존성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뇌는 사회적 연접을 통해 다른 사람의 뇌와 연결되어 있어 사회적 기관으로 발달되어 가며, 시각을 통해서 사회적 연접을 이루어 결국 얼굴 표정을 통해서 사회적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사회적 경험은요, 수십 년 뒤 성인으로서 신경생물학적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는요, 1초에 40번 혹은 50번 신호를 발사해서 신경세포 자극이 일어납니다. 아주 강한 자극의 경우에는요, 1초에 500번 정도 신호를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가 순식간에 공처럼 뭉쳐진 정보꾸러미 형태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뇌 형성에 있어서 뇌의 여러 구조물과 체계가 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과 내측 전전두피질은요, 행동을 조절해주고 정서를 조절해주는데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서로의 얼굴 표정과 몸짓, 그리고 시선 접촉과 같은 복잡한 사회적 정보가요, 우리의 감정과 연관시켜서 애착 도식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안과 내측 전전두피질은요, 이 감정적 반응을 중재하면서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 분자의 활성화를 조절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요, 감각기관, 즉 피부 접촉이나 냄새, 시각, 소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하면서 생존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적 관계를 하면서 생존한다는 말입니다. 미소를 짓거나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할 때도요, 이 감각기관을 받아들여서 뇌 속에서 전기, 화학적 자극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이러한 신호는 새로운 행동을 자극하고 새로운 행동은 사회적 연접으로 다시 메시지를 되돌려 줍니다. 이처럼 사회적 연접을 통해서 신경 활성화가 일어납니다. 아이는 자신의 신체적 및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양육자에게 가까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엄마와 신생아 간의 감정적인 조율은요, 신경망을 형성하게 되고 통합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아이의 자기조절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인 조율은요, 아이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껴안아 준다든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후 2년 동안요, 사회적 뇌의 형성은 부모와 아이의 오른쪽 대뇌 방구 사이의 조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18세 정도에는 우리가 가리켜서 이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라고 그러는데요, 바로 이때는요, 우측 뇌가 아주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 뇌의 오른쪽 대뇌 방구에 편향된 회로는요, 태어날 때부터 작동돼 가지고 생후 2년 동안이 아주 민감한 시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시절의 모성적 관심과 양육이 사회적 뇌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이 어린 시절의 대인 관계가 이렇게 무섭고 학대적일 때는요, 사회적 뇌가 감정적인
회로의 형성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성적 관심 행동이 낮을 때 아이는 더 두려워하게 되고요. 더 부정적이게 되고 우측에 치우친 전두엽 활성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와 각성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모성과 접촉이 차단된 아이의 뇌에서는요, 세로토닌의 수용체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모성적 관심과 어린 시절의 모성적 박탈에 우리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 측의 활성도가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모성적 행동은요, 부정적 상황을 만들어서 자식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화 시켜버립니다. 나중에 신체적 병리와 감정적 병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역시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자살한 사람의 뇌에서는요, 뇌신경 건강 가소성에 관여하는 신경 영양 인자와 수준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린 시절에 학대가 있었던 환경에서 자란 이들로 하여금 우울증이나 자살에 민감하도록 이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 경험, 이것이 긍정적이든 간에 부정적이든 간에 프로그래머화 되어가지고 성장하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받았던 상처는 감정이나 인지 행동에 의식적인 든 간에 또 무의식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엄마의 관심을 더 많이 받으면 건강하고요, 병도 빠르게 회복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뇌를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빨리 배우고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를 받더라도요 적게 반응하기 때문에 각성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나 어려운 상태에서도요 학습 능력이 더 양호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코르티솔의 손상 효과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받은 여성이 긍정적인 모습을 자신의 아이에게 물려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모성 분리는 또한 뇌 영양의 발달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엄마와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경우에 엄마의 우울증으로 모성 박탈을 경험한 경우에 모성 분리를 경험한 사람들은 신경성장과 뇌 가소성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 신경세포와 교세포가 많이 사망하고 배측 해마에서의 교세포의 밀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이 엄마와의 그 사랑의 경험, 엄마의 모성적 관심은 바로 뇌 발달과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성장하는 우리 모든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상담개발원 원장이자 경기대학교 심리상담 전문연구원 주임교수인 손면한 박사님의 정신건강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무료 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2-884-759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